네, 요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변호사로 좀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에 와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 앞에는 신라 호텔이 보이고 있고 또 제 뒤에는 이렇게 학교 안에 절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인터뷰를 할 학생을 찾아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그램 오지커리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학생들하고 직장인들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3분 정도만 짧게 괜찮으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행정학부 재학 중이고요. 지금 현재 3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희종이라고 합니다. 경찰행정이라는 그 학과는 어떻게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한 중학생 때부터 경찰이란 직업을 꿈꿔서 고등학교 가서도 생기부에 경찰 쪽을 많이 적어서 경찰행정을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꿈이 있다고 하면은 그 꿈은 어떤 거죠? 한 1학년 때까지는 경찰이었는데 한 2학년 되고 나서부터는 검사로 제 꿈이 좀 바뀌었다가 지금 3학년인 지금은 다시 변호사로 꿈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지금은 변호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라는 또 생각을 갖게 되신 거예요? 이게 원래 제가 검사를 꿈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포기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검사와 연관된 변호사로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먼저 가야 하지 않습니까? 로스쿨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 토익, 학점, 리트 중에서 저는 지금 학점 관리랑 리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1학년 때부터 로스쿨에 갈 생각이 좀 있었고 2학년 때부터는 확고했기 때문에 학점 관리를 지금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2학년 겨울방학 때쯤부터 이제 로스쿨에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 리트를 지금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팔로우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토익이랑 그다음에 학점 관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리트요. 리트. 네. 리트가 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리트가 법학 적성 시험인데요.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고 로스쿨에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대학교에 갈 때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이 대학교 입시에서 시험이라면 리트는 로스쿨 입시에서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트가 법학 적성 시험이긴 하지만 수능 국어 비문학이랑 비슷하거든요. 난이도는 훨씬 어렵지만 꼭 법에 대해서 어떤 특출난 지식이 없어도 수능 국어를 좀 잘 하셨고 책 읽는 것 그리고 글을 읽는 것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리트가 시행된 지가 2009년 이후로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쌓인 기출 문제들을 이제 인터넷에 프린트를 해서 우선적으로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혼자 하고 있지만 올해 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강이나 제 과외나 학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 시험은 1년에 한 번인데 몇 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7월에 있는데요. 올해는 7월 19일에 일요일에 시행이 됩니다. 7월 19일 날? 그럼 네. 시험을 한 번 보면은 다음 못 보거나 그런 건 없고 시험 삼아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 보는 자격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리트 시험의 결과가 유의미하려면 대학교 4년제를 졸업 예정자거나 졸업한 사람만 리트 성적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보는 거는 제약이 없고 네, 사용하려면은 그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김희종님께서는 하루에 어, 그 리트의 시간을 어느 정도 쓰는지 아니면 한 달 동안 내가 이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시간을 쓰고 계세요? 이게 저도 아직 뭐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한 참이라 일주일에 보통 한 회를 푸는데 3시간 정도 아. 소모가 되고 오답노트까지 하는데 한 총 합쳐서 7시간 정도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가네요. 네, 일주일에. 그러면 학과 공부도 하고 그것도 일정 부분 또 할애를 하고 네, 이렇게 하고 계신 거군요. 근데 지금 학기가 개강을 해서 그렇죠. 방학에 비해서 좀 시간을 못 내고 있긴 합니다. 그럼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로스쿨 학교가 있다고 하면 어디 쪽을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높을수록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로스쿨을 급을 굳이 나누자면 인서울 대형이랑 인서울 미니 그리고 직어국 지방사립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인서울 미니에는 이제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이 정도 있고 직어국에는 경북대, 부산대 이 정도 있는데 전 인서울 미니나 직어국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뭔가 다르게 하는 건 아니고 똑같은 시험을 보고 학점 관리가 연결해서 이 종합 점수를 가지고 내가 지원한 데의 합격 여부가 결정나는 수능과 비슷한 네, 개념인 맞습니다. 거군요. 대학별 시험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4년 동안 준비한 학점 그리고 토익,
그리고 1년에 한 번 시행되는 리트 이 세 가지만 챙기면 이제 모든 학교에 원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동시 지원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대신 이제 수능과 달리 군이 2개밖에 없어서 1년에 로스쿨에 2개밖에 지원을 못하는 건 있죠. 1년에 2개밖에 없다는 게 한 군에 하나씩밖에 지원을 못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가군과 나군밖에 없어서 좀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되긴 하죠. 그래야 되겠네요. 네. 확률적으로 내가 좀 너무 높은 데 썼다가 떨어지거나 네. 몰려버리게 되면은 떨어질 수 있겠네요. 네. 네. 변호사라는 직업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가치적 측면에서는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경찰과 검찰이 사법기관이고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벗겨주는 역할보다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자들을 잡는 그런 역할이었다 보니까 전 그때까지는 2학년 때까지는 잘못한 사람들을 감옥에 넣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꿈이 변호사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억울한 피해. 네, 그래서 혐의를 받는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들이라고 해도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좀 잘 인권을 보장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누명을 풀어주기 위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9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 1명의 억울함까지도 이제 보호를 해주겠다 그런 생각이죠. 같은 꿈을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로스쿨에 합격을 하는 건데 1학년 새내기라고 해서 막 너무 놀고 1학년은 놀아도 돼 이런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학점을 쌓아서 4학년 때까지 학점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학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학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리트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들었던 강의의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리트에서 중요한 건 스타트 라인이다. 리트를 빨리 준비한 학생일수록 합격 확률이 높다라고 하셨어요. 학벌이 낮거나 학점이 좀 안 되는데 합격한 사람들 보면 1학년 때부터 리트를 준비한 학생들이 많았다라고 하셨거든요. 최대한 빨리 리트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다니고 있는 김희종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중간에 진로와 꿈이 변하긴 했지만, 지금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변호사를 찾으시게 되면은 김희종님 이름 꼭 기억하셨다가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고 의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 김희종님을 인터뷰하고 돌아가는 길인데요. 저는 대학교 때 저렇게까지 공부를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로스쿨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트라는 자격증 시험을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학업에 또 충실하게 임하면서 학점 관리를 하고 있는 아주 성실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호사의 길을 걸어갈 텐데 김희종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정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로서 그 가치를 잘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희종님의 꿈을 위해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